유모차를 밀며 구박만 받던 말순 할머니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박말순은 까치발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삐걱거리는 마루판을 피해 벽을 타고 걸었습니다. 손주가 깰까봐, 아들이 깰까봐,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선반 가득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들, 손주를 위한 유기농 과일과 요플레, 며느리가 먹는다는 저칼로리 샐러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 깊숙한 곳, 플라스틱 통 안에서 멍게 젓갈이 말라비틀어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담갔던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멸치를 꺼내 하나하나 똥을 땄습니다. 손주 이유식에 들어갈 육수였습니다. 가느다란 은빛 몸통을 잡고 까만 내장을 발라내는 동안 창밖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20마리, 30마리, 50마리. 숫자를 세다 보면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아침 8시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펼쳤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순이 차려놓은 밥과 국, 반찬 6가지 위로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손주만이 할머니 맛있어요. 라며 웃었고 말순은 그 미소 하나로 하루를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유치원 등원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경사 손잡이를 밀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라던 의사 선생님 말이 떠올랐지만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언덕 중간쯤 화려한 운동복을 입은 젊은 엄마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쑥한 화장, 탄력 있는 피부, 경쾌한 발걸음. 그들은 유모차를 밀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고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목이 늘어난 회색 티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옷만 입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문 앞에서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손주를 내려주려 하자 며느리는 가방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준우 옷 좀 갈아입혀주세요. 며느리는 말순이 아침에 입혔던 연두색 티셔츠를 벗기고 파란색 셔츠를 입혔습니다. 단추를 채우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색 옷 입히지 마세요. 애기 죽어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손을 잡고 유치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빈 유모차를 밀고 돌아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벼운 유모차가 이상하게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순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생기 없는 눈동자, 주름진 목선.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나는 나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만 되었을까요? 오후 손주를 재우고 말순은 옷장 위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사진 속에서 25살 박말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명동 거리, 하이힐을 신고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던 그 얼굴. 말순은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저렇게 빛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앨범을 덮으려던 순간 마지막 장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패션쇼 팸플릿이었습니다. 젊은 날 친구와 함께 보러 갔던 쇼. 런웨이를 걷던 모델들의 당당한 걸음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말순은 팸플릿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말순은 정형외과 물리치료실 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적외선 등이 무릎을 따뜻하게 비췄지만 치료실 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옆 베드에서는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바쁘게 오갔습니다. 말순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린 지 벌써 6개월째였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언덕을 오르내릴 때마다 쪼그려 앉아
손주 기저귀를 갈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회사 일이 있다며 부탁했기에 겨우 시간을 낸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접수 창구로 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커다란 창가 옆 게시판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형형색색의 포스터 한 장이 반짝였습니다. 제1회 시니어 모델 클래스 모집. 말수는 무의식 중에 포스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포스터 속에는 우아한 자세로 서 있는 은발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당당했고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 곧게 편 어깨, 환하게 웃는 입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말순의 손가락이 포스터 아래 적힌 전화번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이런 느낌을 받아봤던가요?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순전히 나를 위한 설렘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한 자리씩 눌렀습니다. 10, 5. 그러다 멈췄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모델? 나이가 몇인데? 말수는 입력했던 번호를 천천히 지웠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다시 지웠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포스터 속 여성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집 문을 여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쌓아놓고 간 빨래더미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산처럼 쌓인 옷가지들. 말수는 한숨도 쉬지 않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빨래를 널고 바닥을 쓸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식인데 내일 아침 해장국 끓여줄 수 있지? 그래, 그럼아. 그리고 오늘 저녁 고기 좀 구워줘. 준우 아빠가 고기 먹고 싶대. 며느리가 말한 준우 아빠는 말순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며느리는 남편을 이름 대신 준우 아빠라고 불렀고 말순 역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순은 냉장고에서 삼겹살을 꺼냈습니다. 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었습니다. 집게로 고기를 뒤집는데 튄 기름이 손등을 쳤습니다. 손등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말수는 수돗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화끈거리는 피부를 식혔지만 가슴속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픈 건 손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아팠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고기를 맛있게 먹었고 며느리는 상추에 고기를 싸서 손주에게 먹였습니다. 말수는 구운 고기를 계속 접시에 올렸습니다. 자신은 한 점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말수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현관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신었던 하이힐. 명동 거리를 걸을 때 신었던 딸깍딸깍 경쾌한 소리를 내던 그 구두. 신발장 맨 아래 칸 먼지 쌓인 구두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검은 가죽 하이힐이 나왔습니다. 가죽은 갈라져 있었고 뒷굽은 닳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구두를 꺼내 천으로 닦았습니다. 구두약을 발라 가죽을 문질렀습니다. 조금씩 구두에 윤기가 돌았습니다. 말수는 구두를 신어봤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운동화만 신어서 발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발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아직 나로 살 수 있을까요? 말수는 구두를 벗어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포스터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은발의 여성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말수는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준우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좀 늦게 데려와 주세요. 5시쯤이요. 문자였습니다.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그래,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로 갔습니다. 기억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환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모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모델도 있었지만 은발의 시니어 모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당당한 포즈, 빛나는 눈빛. 말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걸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디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말순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있는 표정. 어떤 분은 다리를 꼬고 우아하게 앉아 있었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이힐 속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블라우스 단추가 너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을 너무 진하게 바른 건 아닐까요?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긴장돼요.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저는 평생 회사만 다녔어요. 정년 퇴직하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왔어요.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스태프가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불려 들어가고 10분쯤 후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분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웃었고 어떤 분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말순님, 말순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쪽에는 거울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긴 선이 바닥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런웨이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말수님. 편하게 서 계시면 됩니다. 심사위원 중 가운데 여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선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말순입니다. 71살이고요.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무언가 적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왜 모델을 하고 싶으신가요? 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화려해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박말순으로,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박말순으로 저를 찾고 싶어서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워킹을 보겠습니다. 저쪽 끝까지 걸어가셨다가 포즈를 취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세요. 말수는 심호흡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딸깍. 하이힐이 바닥을 쳤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 기억났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던 25살의 소리. 자유롭고 당당했던 그때의 소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몸이 기억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시선을 앞으로. 거울에 자신이 비쳤습니다.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여자, 걷는 여자, 살아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걷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할머니,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내 시간이야. 말수는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런웨이 끝에 도착했습니다.
T자 지점. 멈춰 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포즈를 취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예쁘게 보여야 할까요? 젊어 보여야 할까요? 아니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처진 볼, 세월이 만든 흔적들. 이게 나예요. 이게 이른한 해를 살아온 박말순이에요.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속에서 빛이 났습니다. 한 손을 허리에 올렸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섰습니다. 몇 초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돌아서 다시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박말수님. 가운데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주름을 감추려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박말순이었습니다. 오직 나 박말순으로 존재했습니다. 5시. 시니어 모델 클래스 오디션 시간이 바로 5시였습니다. 어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고 상냥한 목소리의 여성이 어르신, 이 수업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목요일 5시에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를, 아들의 부탁을, 가족의 기대를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다시 짚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굳어있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돌리자 빨간색 립스틱이 올라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입술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술 선을 따라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휴지로 닦아내고 다시 발랐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한 번 더 덧발랐습니다.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입술의 여자. 오랜만에 색을 입은 얼굴.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벽지가 옷장 뒤에 비쳤습니다. 회색 옷, 베이지 옷, 검은 옷들 사이에서 말수는 맨 안쪽 옷을 꺼냈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아들이 선물했던 옷.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화려하시네요 라고 했던 그 옷.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찾아 메었습니다. 한 칸 더 조였습니다. 숨이 조금 찼지만 자세가 곧게 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 닦아둔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습니다. 키가 커 보였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평소 매던 큰 에코백이 아니라 오래전 쓰던 작은 숄더백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을 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유치원에서 손주를 데려온 뒤 말수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앞 횡단보도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도 저 안에서 놀고 있겠지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준우를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며느리에게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말수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유치원 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버스 정류장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이힐이 딸깍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유치원이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가던 마트, 공원, 약국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라는 글자가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로 갔습니다. 누르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진동했습니다. 또 며느리였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걷는 사람들. 말수는 이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곳에 온 걸까요? 손주가 태어난 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켰습니다.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화면을 확대하고 길을 찾았습니다. 5분쯤 걸어가니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 3층 엘러건트 에이지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와도 될까요? 가방 속에서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부풀렸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니,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식탁 위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이힐을 벗는 순간 발이 욱신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신고 다녀서 물집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며느리도 일어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준우가 유치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제가 회사 미팅 다 취소하고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얼마나 울었는데요. 말순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에서 자고 있겠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손주도 안 데리러 가시고.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니어 모델 클래스 합격 통지서. 종이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종이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시는 대로입니다. 나 오늘 오디션 보러 갔다 왔어요. 오디션이요? 모델 오디션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겼습니다. 아들이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정신 있으세요? 나이가 몇인데 무슨 모델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말순이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것만 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난 오늘 준우 할머니가 아니라 박말순으로 살았어. 그리고 참 좋더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가족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적이.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족해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잘못한 거 없고, 그냥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가 말순을 봤습니다. 항상 보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입술, 정돈된 머리, 고든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를 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늘 고개 숙이고 그래, 알았다고 하시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난 목요일마다 수업 들으러 갈 거예요. 준우는 며느리가 데리러 가세요. 아니면 아빠가 가든지. 나는 이제 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침실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나도 내 삶이 있어요.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 아침부터. 말순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며느리가 카페인은 노인한테 안 좋아요라고 해서 끊었던 커피. 컵에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고소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순은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예요. 식탁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커피 드세요? 응. 오랜만에. 맛있어요? 그래. 좋다. 아들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냈습니다. 직접 시리얼을 부어 먹었습니다. 말순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아침을 차려 먹는 걸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생각해봤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목요일은 어머니 시간 가지세요. 말순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말순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말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후 말순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회색 옷들을 꺼냈습니다. 기부할 것들이었습니다. 대신 안쪽에 있던 색깔 있는 옷들을 앞으로 꺼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거운 에코백이 아니라 가벼운 숄더백. 안에 수강증을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박말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게 피어도 꽃은 향기가 났습니다.